예, 그래서 역사가 그 뭐죠? 이야기할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딱 이틀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2시간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딱 2시간 동안 무엇을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진나라, 진나라 사마충, 사마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진나라가 중국 사람들도 이 진나라 역사를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를 머리가 아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런데 또 제가 왜 그 시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송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때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송나라 때 황제가 있는데 송나라 피종 황제가 뭐라 그러죠? 이제 중국 역사상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하고 중국도 황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황제들이 다 굉장히 이름을 날린 건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이제 송나라의 휘종 황제는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 굉장히 유명하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황제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중국 송나라 때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이렇게 했어요. 910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1279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요 910년에 송이라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중간에 한번 망해요. 중간에 북쪽에 그러니까 유목민이 있었거든요. 유목민이 내려와서 망했다. 그래서 그게 1127년이에요. 그리고 요 송나라 이때 망했을 때 송나라 황실의 한 구성원인 말하자면 그 왕자죠, 왕자. 왕자가 겨우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가서 남쪽에 있는 항주라고 항주가 지금의 절강성에 항주가 있죠. 옛날에 이름은 이만이었어요. 여기에 나라를 세워요. 그게 그것도 여기 송이라고 했는데 이건 남송, 위에 있는 건 북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 있던 북송은 수도가 개봉인데 이 항주보다는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하남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 항주 신사를 선택했고요. 네, 이만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그래서 북송, 남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60년에서 1127년, 1279년, 300년, 300년 좀 넘네요. 그렇죠? 자, 요 시기에 송나라는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진나라 이야기할 때는 뭐차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마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없고 어, 죄송해요. 제가 이걸 끄다가 음속을 하다가 저를 음속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 송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차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잘 없고, 예, 그 중국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차 만드는 법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당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로 넘어가면 송나라는 당나라보다 더 뒤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차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자리 잡았던 때. 중국의 그때 당시에 송나라의 모든 백성들이며 아니면 이제 문인들이나 아니면 뭐 황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마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그 중국의 차가 그렇게까지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 차를 마시고 하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송나라 때가 되면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 때에도 중국의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송나라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근데 어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차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차에 집중을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들여서 차를 만들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시기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송나라 휘종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 그러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황제이면서 차에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차가 되게 발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송나라 휘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1082년에 태어나서 1135년에 죽었대요. 1135년에 죽고, 그다음에 보통은 황제들이 1135년에 죽었다 이러면은 이때 죽은 후에 다음 황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다른 황제들은 1082년에 태어나서 재위는 1100년에 황제가 됐다.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1135년까지 황제를 하다가 죽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125년에까지 황제를 해요. 1125년까지 황제하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1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쵸? 1135년. 네, 죽으니까. 그래서 1082년에 태어나서 지금 1125년까지 이 사람은 황제로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치하고 풍요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는 그 송나라였고요. 엄청 재화가 넘치는 때였어요. 그래서 돈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황제를 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자기 이제 골동품 수집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림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청동기 이런 거 궁궐에 창고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리가 시커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1125년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는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완전히 반대로 이보다 어떻게 사람이 처참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것도 외국 땅에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휘종 황제 아들이 있어요. 흠종이라고. 이 흠종은 1100년에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휘종이 황제가 된 해에 태어났네요. 태어났고, 어, 1161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휘종 황제는 1135년에 죽었죠. 그러면은 휘종 황제보다 훨씬 15년, 16년 더 오래 살았나요? 그렇죠. 26년 더 오래 산 거예요. 26인가? 그렇다. 26년을 더 오래 살았네요. 휘종이 죽은 순간으로부터 계산하면은 휘종보다 26년 더 있다가 죽었다. 그런데 이 흠종은 보면은 황제에 있었던 시기가 1125년부터 112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휘종 황제가 1100년부터 1125년까지 황제하다가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죽었고 지금 그 아들인 흠종은 1125년에 황제를 이어받아서 2년 딱 있다가 황제를 더 이상 이제 못하고 그만두고 1161년까지 26년이나 있다가 죽었어요. 요 두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중국 역사상 너무너무 어, 좀 슬퍼요. 그 지난 시간에 진나라 때 그 황제하고 그 황태자 이야기도 굉장히 슬펐는데 이 흠종하고 휘종의 이야기도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흠종이 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자, 휘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휘종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예쁘장하게 생겼죠. 부장하고 그 뭐라 그러죠? 좀 여성적이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어, 송나라의 북송의 여덟 번째 황제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대 모든 황제들 중에 예술적으로 가장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누구냐면 딱 이 사람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근데 사실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고 황제인데 예술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예술에 빠져서 산 거예요. 정치를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나라가 좀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결국은 망해요. 네. 좀 뭐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요새 막 휘종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휘종을 좋아할까? 좀 이상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휘종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휘종을 그린 겁니다. 굉장한 예술가인데 이게 휘종이 그린 그림이에요. 요거 청금도라고 합니다. 청금도. 청은 듣다라는 뜻이고 금은 요거 어 우리나라는 검은고라고 하나요? 검은고. 이 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검은고를 연주를 하고 있으면
요 신하들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거를 휘종 황제가 또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 신하 두 명이 있는데 요종이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이 신하는 최경이라고 합니다. 최경 이름이. 최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송나라 때 옛날 사람들은 붓글씨 잘 써야 되잖아요. 붓글씨를 너무너무너무 잘 썼대요. 너무너무 잘 쓰고 어, 이 휘종 황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휘종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채경이라는 사람이 쓴 붓글씨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채경이라는 사람의 예술적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술가로서의 채경을 좋아해요. 그 자기도 예술가니까 서로 되게 이제 뜻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채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가로서는 좀 뛰어난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어,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채경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송나라가 더 빨리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요 채경이라는 사람이 휘종 황제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송나라 망하게 하는데 아주 주역이에요. 이게 휘종 황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요거 위에 있는 그림하고 봐도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어요. 그쵸? 이렇게 뭐 겉에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정교해요. 서양화, 현대 서양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뭐냐면은요, 복숭아꽃. 복숭아꽃 위에 요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관, 정해, 어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슨 글자지? 이거는 뭐냐면 휘종 황제가 직접 쓴 글씨예요. 요 서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휘종 황제가 자기 서체를 만듭니다. 붓글씨도 그렇게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휘종 황제가 죽은 게 54세에 죽었어요. 54세에 죽었는데 그 중에 또 10년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 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글씨를 쓴 시기가 하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주 이른 나이에 자기의 서체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금체라고 부르거든요. 수금체. 서체 이름이 있어요. 뭐 안진경체, 왕이지체 이런 것처럼 요거를 수금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서예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붓글씨를 다 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체를 만들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래요. 보통 일이 아니고 어, 정말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야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뭐 휘종 황제는 너무나 이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자기 서체를 금방 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금체라는 그 자기 독특한 글씨로 여기 딱 써놨어요. 지금 이 그림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자, 옆에 보면은 휘종 황제 어 젖장가 굿장가 아니 구도 이렇게 됩니다. 요 새가 요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요 글자가 보면은 요 약간 좀 비슷하게 따서 쓰려고 한 거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다르죠. 예. 휘종 황제의 글씨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려고 그랬었대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휘종 황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학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궁궐, 궁궐에 보통 사람 같으면 궁궐을 바닥부터 이렇게 지붕까지 딱 눈에 들어오게 그릴 건데 이종 황제는 이거 지붕만 그렸어요. 지붕하고 그 위쪽 하늘을. 그런데 요 위에 학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럴 텐데 중국도 학이 흉조가 아니에요. 아주 길조예요. 아주 어, 길상한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서설 이런 표현 쓰죠. 눈이 막 되게 탐스럽게 뭐죠? 첫눈이 막 왔어요. 뭐 서설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서가 되게 좋은, 상서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상서롭다 할 때 서자거든요. 서학도. 상서로운 학이 막 날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죠. 요 서학도의 학을 가만히 크게 확대를 보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죠. 되게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원래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사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를 별로 잘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지금이나 되니까 야, 이거 휴종원제가 이렇게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렸다라고 평가를 받지 옛날 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은 뭐 사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사물을 빗대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정교한 거 아니고 약간 뭐 내가 볼 때는 대충 그린 뭐 대나무, 대충 그린 난뭐 이런 거 같은데 대충 그린 수묵화 같은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그린 사람의 신경을 표현한 거, 마음을 그렸다 뭐 이런 거 훨씬 더 높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종환제는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리지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화가 뭐 이렇게 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요새 휘종황제, 송나라 이런 거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휘종황제가 그린 서학도 이런 그림들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다판이에요, 다판. 다판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이런 다판도 나오고 특히 이런 차 다도구 쪽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뭐 개완이나 주전자 놓고 차 우리면 좀 약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많이 나오고요. 인기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차 매트죠. 매트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다운을 잘못 받았어요. 요거는 그 휘종황제가 그린 게 아니라 네, 뭐죠? 강산만리도라고 하는 이 청록산수화를 그린 거예요. 청록산수화를 그린 건데 휘종황제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살았던 젊은이입니다.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잘못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요새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게 휘종 황제가 썼던 수금체라고 하는 붓글씨입니다. 수금체. 저는 이런 붓글씨를 모르니까 잘 봐서 잘 쓴 것 같긴 하지만 좀 약간 되게 뾰족뾰족하고 뭐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잘 쓴 거래요. 너무 잘 쓴 글씨다. 더군다나 이 앞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던 그 독창적인 새로운 서체를 만들어낸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나라 때 원래 원본은 당나라 때 그림이에요. 당나라 때 그림인데 당나라 때 현종 있었죠. 현종. 현종의 부인이 양귀비잖아요. 그러니까 양귀비가 언니가 자매가 세 명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세 명이 모두 다 궁궐에 들어가서 현종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부인, 무슨 부인, 무슨 부인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괴국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괴국 부인. 괴국 부인의 이름은 당나라 그 양귀비 이름이 양옥환이죠. 그래서 이 괴국 부인의 이름은 양옥 뭐였더라? 양옥경인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궤국 부인이 봄에 말을 타고 나들이를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요거 어,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인가 봐요. 원래 당나라 때 장헌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장헌. 근데 지금 현재는 장헌이 그린 이 궤국 부인 춘유도라고 하는 그림 없어졌고 송나라 때 그 그림을 보고 따라서 그린 그림만 남아 있어요. 네, 요게 바로 그 임모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임모본 따라서 그렸다. 임모본. 임모본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린 사람이 휘종 황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휘종 황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옛날에 당나라 때는 그 중국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당나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원래 중국도 여자들은 가마 타고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때는 여자들이 우리가 왜 가마만 타냐? 말 타고 다녔대. 말은 남자들이 타는 건데. 그래서 여자들이 말 타고 그다음에 남자 옷도 많이 입었대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남자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면 이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도 남편 옷을 막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극국 부인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극국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럽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당나라 때 그려진 그림을 송나라 때 따라 그렸다. 이제 그거를 송나라 휘종이 따라 그린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객국 부인 유춘도라고 되네요. 유춘도. 장헌이 그린 객국 부인 유춘도를 천수가 임모할 때, 임은 따라서 베끼다라는 뜻이거든요. 천수가 임모했다. 천수가 누구냐 하면은 송나라 피종 황제의 이름이에요. 다 나중에 천수라는 말하자면 호 같은 거죠. 그걸 받게 됩니다. 천수가 송나라 피종 황제가 그린 것이다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송나라 휘종 황제의 글씨체를 본따서 써놨어요. 본따 써놨는데 아까 나왔던 송나라 휘종 황제의 그림하고는 글씨하고는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천수가 뭐 임모했다, 모방해서 그렸다, 장헌에 역시 아까 그 객국부인 유춘도 그렸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죠. 도련도라고 하는 장원이라는 사람이 도련도를 그렸는데 그 그림도 역시 지금은 없어요. 없어졌고 송나라 때 누군가가 따라 그린 그림만 남아있다. 이게 바로 그거인 거죠. 누가 그렸다고 하냐면 피종왕제가 그렸다. 천수가 그렸다. 이럽니다. 이제 이 도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비단이 숙비단이 있고 생비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은 차도 생차 있고 숙차 있잖아요. 그리고 아편도 생아편 있고 숙아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아편을 찌고 이렇게 가공을 한번 더 하면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 숙아편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생아편일 때는 그냥 먹으면 꿀꺽 먹으면 너무 독해서 죽고 이랬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머시기를 가공을 해서 숙무으로 만드는 이런 게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비단도 그래요. 비단도 생비단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숙비단으로 만들면 사람이 사용하기 훨씬 더 좋은가 봐요. 그 과정을 그린 게 이 도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당나라 때 여성들이 황실에서 도련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하나 제품을 만들면서 이 그림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그림 가져다가 제품 이렇게 상표로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인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예뻤나 봐요. 다 예쁘다고 한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이런 어 사람입니다. 이 송나라 휘종 황제가 황제인데 너무 예술가적인 그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고 재능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을 좋아해도 재능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나라의 권룡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청나라 권룡 황제도 자기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고 막 이런 예술가로 남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어떤 시들은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써가지고 오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자기 이름 써요. 네. 이런 정도로 예술에 대한 그런 열망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거열룡 황제는 그만한 예술적인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성공한 황제로 남을 수 있었는데 이 송나라 휘종 황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술적인 그냥 예술가 자체예요. 예술가 자체로 태어난 데다 정치를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돼서는 오직 이 자기의 예술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막 이런 데다가 그 황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종 황제 때 송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그때 당시의 지도입니다. 당시 지도 북송 빨갛게 된 게 북송이에요. 나중에 북송 망하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세워졌던 나라 여기 아래쪽이죠. 왜 북송은 여기 위쪽, 그다음에 남송은 여기 아래쪽 이렇게 있습니다. 북송이 먼저 있었고 남송이 나중에 있는 거죠. 북송의 개봉이라고 하는 데가 하남성이거든요. 저 여기 어디에 수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요나라가 있습니다. 요나라.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금나라가 있어요. 금나라. 요나라하고 금나라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몽고도 있네요. 위쪽에는 몽고가 아직 안 나왔죠. 요나라, 금나라, 몽고 이렇게 송나라 위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유목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유목민들이 자리를 잡고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송나라. 그래서 매일 전쟁을 해요. 요나라가 쳐들어오고, 예. 요나라가
굉장히 송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금나라하고 요나라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금나라하고 송나라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요.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맨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면 서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서하도 유목민들의 나라거든요. 근데 서하하고는 그래도 좀 사이가 괜찮아요. 위쪽에 있는 요나라, 금나라 이런 데보다는 왼쪽에 서하하고는 좀 사이가 괜찮다. 요 서하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에서 건너가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실크로드거든요. 그 실크로드 넘어가면은 거기 또 진짜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한은 요 송나라하고 이 실크로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상품 경제가 발달을 합니다.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이, 책, 뭐 화약, 차, 뭐 별거 다 있는 거죠. 이거를 전부 사서 요 시크로드에 갖다 팔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이 나라가. 그럼 서한은 송나라하고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티베트예요, 티베트. 티베트는 그래도 송나라하고 괜찮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 요나라, 금나라예요. 요나라, 금나라는 굉장히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 위쪽에는 다 초원이잖아요. 초원이어서 말이 많아요. 초원에는 말이나 소나 이런 게 많겠죠. 근데 송나라는 초원이 없으니까 주로 뭘 키우냐면 돼지 이런 거 키워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뭐 총이나 뭐 탱크 같은 걸 이용해서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이 요나라나 금나라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말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 초원에 그냥 막 지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람이 키울 필요도 없어요. 막 떼를 지어 다니다가 새끼를 막 낳아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 잡아다가 그냥 타고 있으면 엄청나게 훌륭한 전투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타고 쳐들어 내려와요. 자, 그러면 송나라는 자기네 땅이 여기 초원이 없어요. 초원이 없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돼지나 키우고 막 이렇게 소나 키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도 말이 있어야만 요 유목민들을 상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나라, 금나라에서 말을 사와요. 뭐로? 차로. 예. 뭐 지금처럼 달러로 물건을 사고 이런 시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을 자기들이 받고 대신 뭘 주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겠지만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 금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차를 마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초원이잖아요. 초원이고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해요. 유목이라는 게 뭐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양 이런 거 키운다 이러면은 요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마구간, 외양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넣어놓고 소를 넣어놓고 풀을 주고 사료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풀이 있는 데를 가서 풀을 다 먹어요. 그리고 이 풀을 다 먹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다른 풀이 있는 데로. 그러니까 계속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정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쌀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무슨 밀가루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고기, 자기들이 키우는 고기 잡아 먹는 거죠. 뭐 버터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식단이 불균형하니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성인병 걸려 죽는 거죠. 심혈관 질환, 뭐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픽픽 쓰러져서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요 유목민들이 중국에서 나는 저 차라는 걸 먹으면 우리가 병에 안 걸린다. 심혈관 질환을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 요 앞시대인 당나라 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티베트 사람들도 엄청나게 중국에 가가지고 차를 받아가요. 자, 요 서하 여기도 차를 받아가요. 서하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백성들이 차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차가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밥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밥만큼. 차가 없으면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성인병 걸려서 빨리빨리 죽는데 이 차를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100%꼭 필요한 게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원에서 그 차를 수입을 해 가는데
사이가 계속 좋지 않잖아요. 이거 다 유목민들하고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 북쪽의 유목민들은 사이가 더 나쁘고 요쪽은 그럭저럭 괜찮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 중국 쪽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에서 차를 안 줄 거잖아요. 지난번에 진나라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너네 이렇게 까불어? 그럼 차를 안 주겠다. 이러면 이 사람도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하려다가도 차를 안 줄까 봐. 그 눈치 보여가지고 전쟁도 어,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 서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 쪽에서 차 공급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쓸데없이 전쟁을 해가지고 차 공급을 못 받게 하냐? 우린 너무너무 차가 필요하니까 이 전쟁을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차가 필요한 그런 식이었죠. 차가 정말 뭐라 그러죠? 최고의 인기 상품? 생활 필수품인 그런 시대라니. 네. 그런 시대가 다 있었다니. 이제 그런 시대에 차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시대에 차 사업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요나라 금나라 이런 사람들도 송나라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사람들도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송나라에서 반드시 차를 가지고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전쟁하면서도 그 차를 구입을 해가요. 그래서 이제 국경에 무슨 차를 전담하는 부서를 세워놓고 잘 거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요 나라하고 이 뒤금나라 있으면 송나라는 금나라에 망해요.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송나라가 북송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나라는 이 지도에 없죠. 요 나라는 이미 금나라가 공격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요 나라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금나라 금나라가 아까 북송 있던 자리 위쪽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금나라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인데, 여진족이 지금 이때 금나라 세우고, 나중에, 한참 후에 또 세운 나라가 어디냐면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자기네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청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후금이었어요, 후금. 이 금나라가 우리 조상이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의 뒤를 이은 후금이다. 나중에 이름은 청으로 바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127년에 북송이 망하는데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냐면 1125년에 이 휘종 황제가 금나라하고 약간 뭔가 뭐죠? 협약을 맺어요. 자, 우리 둘이 팀을 짜가지고 저 요 나라를 공격하자. 그래서 요 나라 공격해서 우리가 이기면 너네 반, 우리 반 이렇게 요 나라를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는 굉장히 워낙 전쟁 잘하고 이제 신흥 국가라서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때고 송나라는 황제가 저 모양이니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어 그리고 그 군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뭐라 죠 문인 취향의 그런 나라에서 전쟁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도 요 나라 금나라고 뭐 전쟁하고 할 때도 막 쳐들어 내려오면 야, 우리가 돈 줄게. 1년에 얼마씩 돈 갖다 바칠 테니 이 전쟁 이제 휴전하자. 막 이렇게 하고 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요 나라 공격해서 반 나눠 가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가 요 나라로 쳐들어 들어갔는데 청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이 송나라 굉장히 약골이네 라는 걸 그때 눈치를 채고 그 다음 해에 송나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어 그때 이제 휘종 황제는 뭐라고 있었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신하들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저 금나라 군대가 마구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근데 황제한테 말을 안 해요. 황제한테 말하면 지금 이게 제사 지내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흥이 깨지겠다라고 해서 말을 안 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금나라 군대가 이 성에 바로 코 밑까지 닥쳤어요. 그래서 휘종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휘종 황제가 어,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졸도를 해요. 졸도를 해서 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황제들은 높은 의자에 앉잖아요.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아래로 또르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시녀나 막 의사 어이들이 와가지고 막 얼굴 꼬집고 막 물 끼얹고 막 이렇게 하고 했겠죠. 막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참을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효종 황제가 깨어나가지고 종이하고 붓을 가져와라 이럽니다. 종이하고 붓을 가져오라서 주니까 아까 그 너무너무 멋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 글씨로 네, 종이에다 딱 써요. 자, 황위를, 이 황제의 자리를 동궁에게 넘긴다 이럽니다. 동궁이 뭐냐면 황태자죠. 내가 지금 금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 밑에 궁궐 밑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나라가 금방 망하게 생겼는데 이럴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대를 다시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저 금나라 군대를 물리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런 위급한 순간이 왔는데 자 이 황제의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흠종입니다. 흠종. 이름이 조환이에요. 그래서 이 흠종이 원겁결의 황제가 됐어요. 원겁결의 황제가 돼서 조금 있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휘종 황제하고 흠종 황제가 잡혀서 이 금나라 쪽 그 추운 데로 끌려가요. 손에 포승줄을 묶고 걸어서. 근데 휘종 황제하고 흠종 황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황실의 모든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뭐 신하들, 장군들, 그다음에 후궁들, 왕비 뭐 이들 있을 거잖아요. 전부 다 끌려서 이제 포승줄에서 걸어서 아주 추운 그 북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오곡성이라고 하는 데서 오곡성이 어디냐면 지금 요령 하얼빈이래 하얼빈 거기에서 54세로 죽었다. 죽을 때 굉장히 불쌍하게 죽어요. 네. 자 그리고 어, 이 휘종 황제가 낳은 몇십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가지고 남쪽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남송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이런 황제인데 이제 이 황제를 차에서는 또 이 황제가 굉장히 송나라 차 발전하는데 공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대관차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차론, 차에 대한 어, 이론서, 차에 대해서 집대성한 그런 책을 썼어요. 당나라 때 유구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다경이라는. 근데 유구는 뭐 그냥 문인이었고 뭐 그런 거 쓰기 위해서 뭐 전국을 다니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황제였잖아요. 황제가 맨날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고 차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었다는 걸 읽어봐도 알겠어요. 자, 대관차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차론인데요. 대관 연간에 썼다라고 해서 대관차론 이렇게 합니다. 이 책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제가 이 책 가지고 있어서 이 책 표지 넣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그때 당시에 송나라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저렇게 황제도 저러고 굉장히 돈이 넘치고 막 되게 풍요롭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되게 신미적으로 아주 극에 달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용봉단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봉단차. 송나라를 대표하는 차가 용봉단차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차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000년 전인데 1000년 전의 차는 지금하고는 어떻게 생겼겠냐, 어떻게 다른가, 똑같냐. 어, 비슷한 차도 있고 굉장히 또 다른 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가 용봉단차입니다. 용봉단차. 용은 용, 예, 요 용입니다. 요 용. 그다음에 봉은 봉황.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죠. 그러니까 덩어리 차예요. 덩어리로 된 차인데 그 표면에 용과 봉황을 새겼다. 지금 우리 보이차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가루로 차 만들다가 찌꺼기 남는 가루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본드 막 섞어가지고 닭 모양도 만들고 뭐 돼지 모양도 만들어서 띠별로 쫙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잖아요. 이제 그걸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사다가 찬지하고 막 도끼로 깨가지고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 보이차 그거는 아예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거기다가 본드 섞어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요 송나라 때 이거는 본드 안 들어갑니다. 요 가루를 차를 아주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 이런 틀에 찍어내요.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건 송나라 때 사람들이 자기네가 차를 만들면서 기록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 송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되게 정교하게 틀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차 가루를 넣고 찍어낸 거죠. 이 그림 보면 너무너무너무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표현을 하려면 가루가 되게 고와야 되겠죠. 지금은 뭐 믹서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가르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차 마시는 거는 믹서기로 안 되잖아요. 뭐 화장품 분만큼 그렇게 입자가 작다 그러던데 옛날 사람들은 송나라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게 가루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용하고 봉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틀이 한 40가지 정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거는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 차예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채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양이라는 사람 아까 채경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채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차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차록은 상권학원 두 권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시대의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 색향미가 전부 좋아야 한다. 색향미. 우리가 지금도 중국 사람들 보면은요, 어, 차의 품질, 차의 품질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 색과 향과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송나라 때부터 벌써 색향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색향미가 좋아야 한다. 자, 병차 표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옛날에는 기름을 발라서 그건 병차 표면이 반짝반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채양은 그건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용내를 넣으면 청향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용내가 뭐냐? 용내는 어떤 향료 같은 건데, 향신료인데 굉장히 비싸대요. 이 용내 할 때 이 용자가 아까 그 용 있잖아요. 용봉단차의 용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용이 황제를 상징을 해요. 용이 그려져 있는 거 황제만 쓸 수 있고, 공황이 그려져 있는 거 황후가 쓰고 이런 거죠. 그 중국 사람은 용은 황제다. 그래서 용내라고 하는 이런 향신료가 있는데 이 향신료가 어, 용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차를 만들 때 이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황제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은 이 용내가 향신료를 차에다 넣으면은 이 차 맛을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지도 않고 거기다 이 용내를 넣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면 황제가 좋아하겠지? 그 황제가 바로 휘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채양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 차는 색과 향과 맛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용내를 넣으면 비록 독특할지는 모르지만 차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향기를 빼앗는다. 청향을 빼앗는다. 안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좋은 물이 없으면 좋은 차라도 바른 맛을 내기 힘들다. 이거 이야기하죠. 뭐 차가 100점인데 물이 80점이면 나온 차탕이 80점밖에 안 되고 뭐 차가 80점이라도 물이 100점이면 차탕이 100점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채양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네요. 처음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죠. 유구 같은 사람도 이보다 훨씬 전의 사람인데 물이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하편에서는 상편, 하편이 있는데 이 책이 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물을 끓이고 점다하는 그릇 중에서도 다완이 사탕색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쓰는 다완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제 좀 앞에 돌아와서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송나라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차도 따라하고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입고 그때 사람들이 했던 점다법, 차 우리는 방법 이거를 굉장히 재현을 많이 하고 무슨 학교 같은 것도 열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송의 수도였던 항주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송나라 답법 공부하는 학교.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게 어떤 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이게 아까 그림에 나왔던 용봉 단차 하여튼 용이죠, 용.
새겨진 틀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용이 모호하네요. 여기 만들어진 거에 보면은 옛날 책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 틀에 찍어서 나온 차가 용이 금방이라도 날아 올라갈 것처럼 되게 생동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차는 생동감은커녕 또 너무 좀 불투명한데요. 모호한데요. 자, 이건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대유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틀을 틀에다가 차를 찍어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항주에 있는 그 송나라 스타일 학교예요. 그 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은 꽃꽂이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꽃을 되게 많이 꽂았대요. 송나라 사람들이 좋아한 게 차, 꽃, 향, 그리고 그림. 그림 걸어놓고 감상하고 이게 송나라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네 가지 취미였는데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요 학교에서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을 배우는 송나라 스타일 학교에서 보면 쫙 놓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 자, 요거 다선이잖아요, 다선. 다선이라는 거 우리도 쓰죠. 우리가 일본 차 할 때, 일본 답법 할 때 다선을 써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송나라 답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다선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송나라의 답법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거죠. 송나라 답법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송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송나라는 송나라 때 요 점답법이라고 하죠. 일본 스타일하고 같은 이 방법으로 차를 이렇게 거품을 내 가지고 마시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가 되면 완전 다른 방법으로 차를 마십니다. 명나라 때가 되면 지금 우리들이 마시는 것처럼 차를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러나오는 탕을 마셨어요. 네. 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답법 하는 것보다,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또 마셔보면, 차에 되게 본질적인 맛이 느껴진다. 너무너무 편하면서도 너무 차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송나라 이후 시대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주로 그 방법으로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요 송나라 때 스타일은 일본으로 건너갔고, 중국에선 사라져 버렸던 거죠. 요게 약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송나라 옷 입고 송나라 스타일로 이런 주전자 놓고 이 그릇에다가 차 가루 넣은 다음에 막 거품 내서 자, 요거 아까 차 있었잖아요. 용봉단 차. 그거를 쪼개가지고 요거 맷돌입니다. 맷돌에 넣고 갈아요. 가는데 굉장히 곱게 갈아집니다. 마치 푸른 안개와 같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옛날 말에 있어요. 여기에 아주 곱게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그릇 있죠 완에다가 그 가루차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요 다선 솔로 먼저 이렇게 으깨줘요. 어느 정도 으깨서 좀 풀어준 후에 그다음에 이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막 열심히 저어주면 거품이 아주 풍성하게 올라오는 그런 차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점다라고 합니다. 점다, 점다. 옛날 송나라 때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거품만 올라오면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굉장히 또 유희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그런 예술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나, 신미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랬나. 거품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글씨를 써요. 이 사람은 글씨를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글씨 한 글자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글씨도 많이 썼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을 그렸죠. 옛날에도 보면 산수화를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를 거품을 내놓고 거기다 산수화를 그렸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요거 보니까 아우 그래 좀 가능했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요. 그릇이 좀 대접만한 데다가 그렸나 싶기도 한데요. 그림을 잘 표현하려고. 자, 이렇습니다. 요게 아까 그 완이에요, 완.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요렇게가 하나예요. 붙어 있어요. 위에는 완이 있고 밑에 요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받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요거를 뭐죠? 요거가
밑에 받침이고 이게 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고요. 두 개가 붙어 있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완을 딱 얹는 거죠. 이렇게 거품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송나라 때 사람들이 그 차를 굉장히 힘들게 아주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서 다손으로 저으면 어, 사람이 한 분이 먹어도 이 거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거품이 단단하게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누가 거품을 더 많이 내냐 이거를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품이 제일 오랫동안 안 꺼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릇이 지금 계속 까만색이에요. 여기도 까만색이고, 여기도 까만색이고, 여기도 다 까만색이에요. 왜 이렇게 다 까만색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차 그릇을 까만색으로 잘 안 쓰잖아요. 하얀색, 백잔 아니면 청자 쓰잖아요. 근데 이 송나라 때 사람들은 요 까만 그릇을 쓴 거예요. 그리고 송나라 때 실제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간 그릇이에요. 일본의 지금 일본의 국보입니다. 까만색이죠. 자, 요것도 일본의 국보로 되어 있는 송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릇인데 까만색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시종 황제가 뭐라 그랬냐? 차자는 청록색이 좋다. 그 중에서도 토끼털이 좋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토끼털이 요거예요. 이렇게 막 세로로 막 뭔가 털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그린 건 아니고 가마에 넣었다가 나올 때 이런 요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유약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토끼털 같은 게 있다. 네. 검은색이 좋다, 청록색이 좋다라고 했어요. 아까 채양이라는 사람이 차가 흰색이니 자는 검은색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차가 흰색이래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차가 흰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죠. 근데 이 송나라 때는 아주 독특하게 차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흰색으로 거품을 내면 흰색으로 올라왔대요. 뭐 어떻게 했냐? 뭐 차를 만들 때 그 즙을 다 짜내버려요. 즙을 다 짜가지고 처음엔 초록색 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허연 물이 나올 때까지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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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짭니다. 밤새 짜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로 짜다가 나중엔 작은 틀로 짜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바꿔서 큰 틀로 짜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그래서 속에 있는 뭔가를 다 짜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허연 섬유소가 남겠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차의 맛을 내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모두 다 빠져버리고 허연 섬유소가 나오면 그걸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아까 그 단차 틀에다가 넣어서 찍어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차가 되게 하얀 거예요. 거품을 내놓으면 하얗다. 차가 거품이 하얘니까 하얀 거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잔을 검은 걸 쓴다. 라고 해서 그 시대에는 검은 그릇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검은 그릇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백자, 청자, 뭐 균요 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 차를 할 때는 검은 그릇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너 특히 요 그릇이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요 그릇은 어, 고령토하고는 달라요. 네, 고령토는 경덕진에서 고령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고령토는 굉장히 흙이 찰기가 있고 철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철분이 없고 찰기가 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굉장히 얇게도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많으면 흙이 좀 부슬부슬해요. 버글버글해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두껍게 만듭니다. 이 지역의 흙이 그랬어요. 철분이 많아서 두꺼워요. 이 그릇을 만드는 지역의 흙이. 흙이 철분이 많아서 그릇을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껍게 만들었는데 좋은 점이 뭐냐? 그렇게 그릇이 두꺼우니까 그릇을 한번 따뜻하게 데워놓으면 거품을 냈을 때 거품이 잘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누가 거품을 잘 내나 보자라고 해가지고 내 거품이 더 오래 나면 내가 이긴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릇은 따뜻하니까 한번 데워놓으면은 거품이 잘 안 꺼진다. 그럼 이 그릇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거품 내기 대회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약이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런 새가 있대요. 자고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자고새의 무늬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고새의 깃털 무늬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도 일본에 있어요. 자, 요것도 일본에 있습니다. 이 요변이 난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예.
자, 그런 차를 그렇게 해서 마셨어요. 이제 송나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차를 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유송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 어떤 도사가 있고, 남자 두 명이 도사가 뭔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걸 이렇게 건너다 보고 있죠. 그리고 테이블에는 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향. 그리고 여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차를 준비를 합니다. 요 아까 맷돌이 있었잖아요. 맷돌. 맷돌을 돌려서 차를 갈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서는 차를 그릇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네, 여기 맷돌을 갈고 있고, 손에 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완은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완이 아까 까만색이 좋다고 했지만 100% 까만색만 쓰는지는 않았고요. 까만색도 쓰고 하얀색도 썼었죠. 여기는 하얀색. 그리고 그 손에 주전자를 들고 있죠. 주전자가 주둥이가 뾰족해가지고 물을 딱 따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요 그릇으로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품을 저어서 솔로 저어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에게 주인들에게 갖다 바쳤겠죠. 여기 보면 요거 나옵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찻잔 받침 쭉 놔두고 요거는 다완 쭉 엎어놨어요. 요거는 송나라 피종 황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문회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파티 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요 앞에 여기는 차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뭔가 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면 이런 주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뭔가 할 게 있을 거잖아요. 물론 술도 마실 거고, 뭐 악기도 연주할 거고, 무희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이럴 건데 여기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림에다 딱 맨 앞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시기에 좀 차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화로에다가 백자 주전자입니다. 백자 주전자를 넣어서 물을 그냥 끓여요. 그러니까 이런 백자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나왔을 테니까 숯불에다 그냥 넣고 물을 끓여도 되나 봐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이제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주인들이.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이 남자가 뭐 까만 잔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셨다. 라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57분인데요. 제가 잠깐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그것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아까 이 하얀색 거품이 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전부 다 짜버렸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짰다. 어떻게 했냐? 한번 만드는 방법만 잠깐 볼게요. 차를 만드는 과정, 중국 역사상 어떤 시대에도 이 송나라 때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게 차를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자, 네, 고구 전에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딴다. 새벽에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시간이 넘으면 차를 더 이상 따지 못하게 징을 막 울려요. 울려가지고 그 시기 넘어가면은 그 시간 딱 넘어가면 차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딸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따서 이렇게 씻어요. 씻는다. 그래서 담아놔요. 먼지가 있으니까 이제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껏 이 딴 이파리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찝니다. 지금 우리 차를 따다가 솥에다가 볶아내잖아요. 근데 이 예전에는 차를 볶아내지 않고 수증기로 쪘어요. 당나라 때도 그렇게 합니다. 찐다. 자, 그다음에 짠다. 아까 제가 짠다고 그랬죠. 찌고 난 거를 요런 맷돌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짜요. 쥐어짜면 요 속에 있는 성분들이 흘러나오겠죠. 처음에는 뭐 초록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흘러나오다가 나중엔 나오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열어보면은 허연 섬유질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갈아요. 가는데 갈 때 그냥 여기 마른 섬유질을 넣어서 갈면 잘 안 갈리는데요. 저도 안 해봤지만 잘 안 갈리는데 그때는 물을 좀 부으면 잘 갈린다고 해요. 그 물을 한 컵을 부어요. 한 컵을 붓고서 막 갈면 이 물이 요 가루 속으로 쏙 스며 들어가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물을 한 컵을 부어요. 그 다음에 또 막 갈아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갈다 보면 이 물이 또 이 이파리 속을 쏙 스며 들어가요. 또 막 갈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차는 6컵, 어떤 차는 12컵 이렇게 물을 계속 부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운 가루가 된대요. 자,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아까 그 용이 새겨진 거, 봉황이 새겨진 거 거기다 틀에다 넣고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고 나서 말린다. 이제 과황이라는 과정인데 이것도 일종의 건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 넣고 건조실에 넣고 부채질을 하면서 어, 건조를 시킨다. 이러면 이 부채질을 하면서 건조를 하면 이 차가 겉에가 반짝반짝했대요. 그렇게 차를 만듭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뭐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를 만들었지? 왜 이거를 다 짜내 버리냐? 그 갈아서 다시 틀에 넣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차를 만들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차의 맛과 향이 오래 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차의 맛과 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뭐야 이 사람들 차를 마신다면서 몸에 좋은 차의 품질을 좋게 하는 모든 것 싹 다 버리고 왜 있잖아요. 귤 까가지고 껍질 먹고 알 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차의 진 면모다. 참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000년이나 됐으니까, 1000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개로 나눠서 포장해가지고 황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만든 차를 다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용이 새겨지고 봉황이 새겨지고 아까 뭐 다른 뭐 새겨지고 한 거는 전부 황제가 쓰는 거, 황실에서 쓰는 거 이런 거였어. 일반 백성들은 평생 가 구경도 못 하는 거죠. 자, 구양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 있어요. 관료였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관직에 있다가 황제가 이 차를 한 편을 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나 막 시를 막 쓰겠죠. 뭐 보름달 같이 멋있는 이런 차를 황제가 나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인들이 이 차를 접하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시를 엄청 많이 남겨놔요. 근데 이제 우리 후세대 사람들이 보면 에이, 이 시대에는 이 봉황 단차가 용봉 단차가 굉장히 흔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인들이 많이 남겨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귀한 차였습니다. 보통 백성들은 한 번 보지도 못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차잖아요.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차, 단차, 덩어리차, 단차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병차라는 표현도 있었죠. 떡같이 동그랗게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요 병차라는 표현 보이차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 보이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이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 송나라에 이런 용봉 단차가 있었지. 이 용봉 단차가 보이차하고 이게 무슨 뭐라 그러지? 약간 보이차의 옛날 모습, 전신이라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는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용봉 단차는 엄청나게 송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돈을 들이고 막 높은 관리가 이 차 만드는 거를 관리 감독하게 하고 그 관리가 엄청 멋있는 차를 만들었다. 이전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용내를 넣어가지고 그 전에 없던 독특한 신기한 차를 만들었다. 그럼 황제가 오 잘했네 하고 높은 관직을 주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만든 용봉 단차하고 이 송나라 때 지금 운남은 뭐 송나라 사람들 운남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중국이 아니에요. 송나라하고 완전 별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다른 나라에 뭐 무슨 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 용봉 단차하고 운남 보이차를 연결하는 건 사실은 진짜로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이차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 역사를 자꾸 위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인의 입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때는 이 용봉단자하고 온난 보이차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용봉단차는 완전 황제만 마시는 아주 귀족, 어부 귀족의 차였고 어, 보이차는 그때는 뭐예요? 그냥 티베트 같은데 아주 싸구려로 보내는 그런 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송나라 사람들은 어떤 차를 마셨고, 그리고 이 송나라 때 어, 굉장히 이 차에 대해서 막 책도 쓰고, 송나라의 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애를 쓴 휘종 황제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휘종 황제 이야기 잠깐 하면서 송나라 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짧네요.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요. 아, 송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차를 마셨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뭐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뭐 차가 뭐 지금하고 거의 같겠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학생이라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당나라 때는 또 달라요. 당나라 때도 다르고 송나라 때도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가 계속 변화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되게 많이 변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차로 완성이 되고 지금도 또 변화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이야기 이제 이번에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아,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